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전을 찾는 비결이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에 또 다른 질문이 달렸습니다. 나지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도 기록의 중요성은 깨달아서 실천하려고 하는데 습관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기부기님,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습관에 관한 질문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 습관을 어떻게 하면 장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 없이 진짜 제대로 된 습관을 장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방법은요, 100% 어쩔 수 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도 하나씩 꾹 박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매년 새해 계획을 세우지만 한 달도 못 가서 실패하고 3개월 등록한 헬스장에는 1, 2주 가다가 안 나간 지 벌써 2개월째가 되어 가기도 하고요. 외국어 하나 정복해보겠다고 새해 계획을 세우던 것도 10년째인 듯 한데도 아직도 외국어 한마디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이런 실패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탓해요. 의지력이 부족한 나, 끈기가 부족한 나, 도끼가 부족한 나, 뭘 해도 안 되는 나, 문제가 많은 나. 정말 내가 문제를 엄청 많이 가진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삶은 실패로만 가득할까요? 사실 인간들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잘 치장하고 포장해서 문제가 없는 듯이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진 몰라도 개개인의 삶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인간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아닌 거죠. 누구나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요, 그동안에 내가 계속 실패하던 그런 과정들이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걸 일단 멈춰야 해요. 실패한 모든 과정들의 탓을 나의 부족함으로 돌리는 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생각들은 자기 자신을 해도 안 되는 사람으로 규정을 짓기 때문에요,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릴 때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스스로가 저버리게 됩니다. 난 해도 안 되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요. 난 해도 안 돼. 난 의지력이 부족해. 난 끈기가 부족해. 새해 계획 세우긴 하겠지만 또 이것도 몇 주 하다 보면 흐지부지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나의 생각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물론 겉은 그렇지 않다고 우기겠지만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세우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당연히 실패하겠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니까요. 사실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요, 계획을 짤 때마다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을 짜진 않습니다. 그것보다 항상 초과해서 계획을 짜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해야 아주 멋진 계획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는 자신이 짠 계획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그 실패의 탓을요, 자신이 짠 전략으로 탓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생겨먹어서라고 자신의 자존감을 또 한 토막 잘라버립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짠 계획에 스스로가 실패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매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세운다면 어떨까요? 그 결과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계획을 짜서 또 실패하고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기보다 진짜 이것만큼은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계획을 짠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면요. 때로 자기계발서를 혐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요, 혐오하는 사람과 그리고 혐오를 당하는 그 자기계발서, 이 둘 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책을 접해보지 못한 혐오하는 사람의 잘못도 있고요, 정말 성장에 도움되는 소수의 책 이외에 너무 뻔하디 뻔한 전략들만 이야기하는,
실패할 만한 전략들만을 얘기하는 대다수의 자기계발서도 잘못이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 가서든 다 넘쳐납니다. 동기부여, 대단한 결심, 지금 당장 시작하라, 막 이런 이야기들이요. 자기계발서에 절대 빠지지 않는 이야기들인 거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이것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못할 것에 대한 좌절감, 두려움,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실패를 겪게 되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뜨겁게 데우기 이전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부터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전략을 사용해서 성공의 경험들을 쌓아가다 보면요, 그 성공의 경험들이 던져주는 보상들이 아주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 또한 충분히 데워지면서요, 그곳에서 자신만의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열정이 뜨겁게 샘솟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결과론적인 모습을 보고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열정이 처음부터 넘치고 넘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구나. 나는 글렀어. 내 인생은 틀렸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오던 전략이 아예 틀려 먹었고 새로운 전략,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사용하던 그 전략을 계속 붙들고 계신다면요, 내가 가졌던 그 전략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면요, 그러면 이전의 그런 실패의 경험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전략, 우리가 이제 익혀볼 전략이 뭐냐 하면요, 작은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 하루에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명제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6개월 동안 죽어라고 하는 것보다요, 하루에 조금씩이더라도 매일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지금 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6개월 동안 정말 마음 먹고 필사적으로 하는 게 더 도움되지 않을까? 그 말에는요, 6개월 이후의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이지만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요, 평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습관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매일매일 해나가는 건 정말 사소한 시작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밥 먹듯이 습관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축적이 되면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여기서요, 작은 일,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작은 일의 기준을 언어로 풀어드릴게요. 한심할 정도로 작아야 됩니다. 한심할 정도로 작아야 해요. 각자가 생각하는 이 작다는 기준은 다 다를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생각하는 한심할 정도여야 해요. 스티븐 기즈의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는요, 이 한심함의 정도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하기가 힘들 정도로 한심한 목표를 정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면요,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번 이상입니다. 더 많이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한 번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목표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해야 되겠지만요. 매일매일 해야 된다 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팔굽혀펴기를 한번 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이건 정말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실패할 수가 없을 정도로 쉬운 난이도의 목표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는 외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쉬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목표인 거예요. 어느 날은 그냥 한 번만 할 수 있겠지만요, 한 번 해보니까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3번, 5번 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5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느 날은요, 5개 정도도 껌처럼 느껴질 거예요. 물론 첫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5개가 껌처럼 보이면 10개 정도는 또 쉽게 해나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날의 목표를 10개, 20개로 높이란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날의 목표는 한 번 이상이면 돼요. 이렇게 나의 성공의 경험들을 축적시켜 나가면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이 나의 목표를 성공으로
바꿔버리는 이 작은 행동들은요, 자연스럽게 매일매일의 운동 습관이 되는 거죠. 진짜 피곤하고 진짜 오늘은 절대 운동 못하겠다 싶은 그런 날일지라도 누워있다가 한번 돌아서 팔굽혀펴기 한번 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위대한 성과는 이 작은 행동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그동안 운동하는 계획에 계속 실패만 반복하고 계셨다면 팔굽혀펴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외국어 공부하는 거 처음에 1, 2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됐었다면 더도 말고 한 문장, 난 오늘 이 한 문장만 공부하면 돼, 이게 나의 목표야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걸 매일 반복하기만 해도요, 어느 순간 더 많이 하는 것까지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나지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록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노트 펼치고 날짜 적고 한 문장만 적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쌓여가다 보면 어느 날은 자신이 더 적고 싶어서 그냥 적게 될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냥 한 문장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지금 진행하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요, 제가 하루하루 글쓰기 하는 데도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드는 영상도요, 뭔가 엄청난 것들을 다 만들어내야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팔굽혀펴기 한 번 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냥 컴퓨터를 켜고 메모장을 열고 일단 대본을 몇 줄이라도 적어보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게요, 관성이 생겨서 끝까지 이끌어가게 해주고요. 그리고 대본이 완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그냥 카메라 켜고 대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책 또한 똑같습니다. 하루에 10페이지, 30페이지 이렇게 쓸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하루에 한 문단만 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몇 페이지 이렇게 막 적는 날도 있고요, 어느 날은 진짜 딱 한 문단만 적는 날도 있고요. 이렇게 들쑥날쑥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 하루에 한 문단 이상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습관은 이렇게 정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는 나에게 한심할 정도로 작아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북이었습니다. 뿅!